인도 14억도 버티기 힘든 숨막히는 폭염과 정전, 불안한 치안에 시달리는 여성들. 이렇게는 못 살아. 외치며 인도 여성들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한 생활 환경, 여유로운 거리 풍경을 꿈꾸는 수많은 인도 여성들. 과연 이들이 맞닥뜨린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카예요. 인도의 뉴델리에서 살고 있어요. 뉴델리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화려한 색상들, 매운 음식들, 시끌벅적한 시장들을 가진 정신없는 도시를 떠올릴지도 몰라요. 맞아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운 날씨에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람 한 점 없고 햇빛이 피부를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다고요. 저는 매일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저희 작은 아파트에서는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5분 문을 열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죠. 가끔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저희 가족은 어둠 속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전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밤에도 잠들기 어려웠어요. 침대 시트가 늘 땀에 젖어서 몸에 끈적하게 달라붙곤 했거든요. 정말 힘든 생활이었어요. 일하러 간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작은 IT 고객 지원 회사에서 일했어요. 겉보기엔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사무실은 낡고 비좁았어요. 쓰던 컴퓨터는 느리고 자주 고장났고 심지어 에어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에어컨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차가운 공기 대신 뜨거운 바람을 뱉어내기도 했죠. 어느 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고객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키보드 위로 떨어졌어요. 셔츠는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 옆에선 사장님인 라메시 씨가 왔다 갔다 하며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도 더 창백해 보였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사장님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카. 그냥 더워서 그래요. 오늘 정말 너무 덥네요.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어요. 1시간 뒤 라메시 씨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두가 소리치며 우왕좌왕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마침내 구급차가 왔을 땐 이미 라메시 씨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 생각이 자꾸 났어요. 라메시 씨는 언제나 친절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처럼 긴 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무더운 날씨와 나쁜 에어컨,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판길을 걸어 집으로 가면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동차들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섞여 머리가 아찔했어요. 모든 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 프리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리아는 저와 함께 일했었지만 작년에 한국으로 이사 갔어요. 이번에 인도에 방문한 김에 저를 보러 집에 들렀어요. 프리아를 보자 희망 한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니카, 정말 피곤해 보여요. 프리아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제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프리아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사는 건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달라요. 도시는 깨끗하고 거리는 조용하고 무엇보다 거긴 에어컨이 항상 잘 나와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도시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프리아는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 꽃으로 가득한 공원 사진들까지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믿기 힘들어서 물었어요. 실제로 보면 더 좋아요.
프리아가 신나서 약속하듯 말했어요. 아니카도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아니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뜨거운 공기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저는 프리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라면 이 뜨거움과 스트레스,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라메시 씨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슬픔이 온몸을 가득 채웠죠. 천천히 돌고 있는 선풍기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방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어제 일을 생각나게 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두 분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따뜻한 차를 제 앞에 놓아주셨지만 저는 마실 수 없었어요. 그저 찻잔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김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셨어요. 괜찮아, 아니카.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라메시 씨는 좋은 분이었고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더위와 열악한 환경이 그분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나중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동료들은 조용했고 평소처럼 웃거나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라메시 씨가 사용하던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모습은 우리가 겪은 상실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프리아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슬픔을 보고 곁에 앉았어요. 아니카,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라메시 씨가 그런 일을 겪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누구도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떠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기억나요? 갑자기 궁금해진 저는 프리아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프리아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다 낯설었죠. 하지만 제가 더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남아서 매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였어요. 한국은 달라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체계적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제 행복과 건강을 신경 써줘요. 프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깨끗한 거리, 조용한 공원, 제대로 작동하는 에어컨이 떠올랐죠.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어떡해요? 저는 걱정스레 물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필요해요. 아니카. 프리아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가족들은 아니카를 사랑해요.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이건 단지 본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가족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죠. 아니카가 성공하면 언젠가는 가족들도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프리아의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시끄러운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한국을 생각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잠깐이라도 가족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거실에서 모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중요한 걸 생각해봤어요. 프리아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국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생활 환경이 훨씬 안전하고 좋대요. 어쩌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요.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카,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한국이 너에게 좋은 곳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응원할게. 아빠의 말씀은 제 어깨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꼭 안으며 이해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집을 떠난다는 게 두렵긴 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정말 한국에서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결정이 났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정하는 건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죠.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거였어요. 한국어는 힌디어나 영어와는 정말 달라 보였고 프리아가 말하는 걸 들으면 마치 음악 같았어요. 언어학원 첫날, 저는 긴장했어요. 교실은 작고 밝고 시원했어요. 벽에는 한국 음식과 유명한 장소, 그리고 알파벳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조용히 앉아 긴장한 모습이었죠.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모두 환영해요. 오늘은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칠판에 안녕하세요라고 적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따라했어요. 입안에서 어색했지만 설레는 느낌도 있었어요. 새롭게 배우는 단어와 소리 하나하나가 한국을 더 가까이 느끼게 했어요. 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 장소처럼 말이죠. 수업 후에도 저는 어디서든 연습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혼자 작게 한국어 단어를 속삭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에게 그날 배운 걸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즐겁게 웃으셨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귀 기울이셨어요. 정말 괜찮겠어?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너무 멀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사실 저도 속으론 긴장됐지만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프리아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서 저를 도와줄 거래요.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도전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숙제를 끝낸 후 저는 한국에 관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과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공원들을 보면서 눈이 커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미 한국에 간 제 친구 아루는 자주 영상 통화를 걸어줬어요. 어느 저녁 뉴델리의 뜨거운 해가 건물 뒤로 사라질 때 아룬이 한국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봐요, 아니카. 아룬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불이 안 꺼지고 정전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웃었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편해 보이네요.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맞아요. 아룬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줘요. 아니카도 분명 여기를 좋아할 거예요. 아룬의 말이 희망을 줬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거나 두려움이 커질 때마다 저는 아룬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한국어 실력이 점점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발음도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명절,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어느새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대신 기대되고 친근하며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여전히 더운 방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자신 있게 한국어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꿈만 같았지만 이 꿈은 날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이제 단지 상상이 아니라 바로 제 미래였어요.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긴장됐어요. 먼저 저는 이력서를 써야 했어요. 프리아와 아룬이 도와줬죠. 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력서는 깔끔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한국 회사는 명확하고 정돈된 걸 좋아해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컴퓨터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저를 뽑아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기도 했어요. 그런 날들은 뉴델리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영원히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어느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네, 여보세요?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카 씨죠?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영상통화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전 기뻐하며 전화를 끊고 방 안을 펄쩍펄쩍 뛰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금세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면접은 항상 어렵잖아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다음 날 면접 시간이 다가왔어요. 전화를 받기 전까지 손에 땀이 났어요. 화면에 친절한 얼굴 두 명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카 씨.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긴장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질문은 빠르게 이어졌어요. 제일 경험,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한국어 실력까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떤 질문은 대답하기 힘들었지만 당황할 때마다 아룬의 말과 프리아의 응원을 떠올렸어요. 면접 도중 한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부탁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관들은 친절하게 천천히 다시 질문을 해줬어요. 이번엔 이해하고 분명히 대답했죠. 그들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제 기분이 나아졌어요. 면접이 끝나자 피곤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잘했어, 아니카.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저녁에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축하해요, 아니카 씨. 합격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가족들도 함께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노력, 걱정과 두려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상상해 왔지만 실제로 이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은 크고 밝고 정말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와 철로 만든 도시 같았어요. 안은 시원했고 뉴델리의 더운 공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깊게 숨을 쉬고 미소 지었어요. 정말 놀랍다. 혼자 속삭였어요. 공항 안을 걸으며 큰 표지판들을 봤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곳곳에 여행자들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영어로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부탁해요. 긴장됐지만 안도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지하철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쭉 직진하셔서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고마워요. 손을 흔들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곧 공항 내부에 있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표지판들도 매우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복잡하거나 밀지 않고 조용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간단한 기계에서 표를 사면서 안내를 이해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안은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기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 푸른 산들, 자동차와 버스가 가득한 바쁜 거리가 보였어요. 프리아가 보여줬던 사진과 정말 똑같았어요. 가슴이 설렜어요. 정말 한국에 왔구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차분했어요.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누구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서두르는 느낌이 없었어요. 1시간쯤 후 제세 동네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기분 좋게 시원했어요. 덥거나 습하지 않고 상쾌했어요. 주변엔 작은 가게와 식당, 공원들이 있었어요. 밝은 불빛들이 거리를 비추고 있어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친절한 김 여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제 새 집을 안내해 주셨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깨끗했어요. 조명, 수도, 난방 시스템까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김 여사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미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를 산책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밝은 가로등이 길을 환하게 밝혀줘서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전기나 치안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다음 날 새로운 직장에 처음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모든 걸 잘 알려줬어요.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바로 제 친구가 됐어요. 아니카 씨가 와서 정말 기뻐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맛은 새로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는 제가 젓가락 쓰는 법을 잘 모르자 친절히 가르쳐줬고 제가 김치를 떨어뜨릴 때는 부드럽게 웃어줬어요. 매일매일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점점 제 집처럼 편해졌어요. 제가 꿈꿨던 모든 게 여기 있었어요. 시원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편안함까지요. 한국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줬어요. 그날 밤 새 침대에 편안히 누워 가족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란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한국에서의 새 삶이 정말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됐어요. 저의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전기가 끊기거나 너무 더워서 불편한 적도 없었어요.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 덕분에 방이 밝고 기분 좋았어요. 출근 준비하는 시간도 즐거워졌어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항상 친절한 가게 주인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미소 지어줬어요. 가끔은 따뜻한 파치 든 달콤한 빵을 아침으로 사 먹기도 했는데 정말 맛있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철은 빠르고 부드럽고 편했어요. 매일 같은 사람들을 자주 봤는데 서로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가 책을 읽거나 조용히 영상을 보면서 차분했어요.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어요. 회사 분위기는 인도의 이전 직장과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컴퓨터도 빠르게 작동했고 사무실도 늘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동료들은 자주 미소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제 옆자리에는 새 친구 민지가 앉았는데 정말 친절하고 잘 도와줬어요. 제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설명해 줬어요. 하루는 민지가 물었어요. 아니카, 인도의 집이 그리워요? 네, 가끔은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긴 하지만 여기서의 생활도 너무 좋아요. 민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요. 외로우면 언제든 저랑 얘기해요. 민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해졌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곧 상사가 저에게 중요한 새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처음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긴장했어요. 업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녁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제 노력을 본 동료들이 응원해줬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니카. 민지는 자주 엄지를 세워 격려해줬어요. 그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마친 후 우리 팀은 함께 축하했어요. 한국식 고깃집에 갔는데 테이블 위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두가 웃고 즐겁게 대화했죠.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친근하고 행복했어요. 그날 밤 인도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이 바로 전화를 받고 화면 너머로 밝게 웃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행복한 모습이었죠. 아니카, 내가 너무 밝아 보여서 좋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지? 모든 게 정말 좋아요, 엄마. 저도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보고 싶긴 하지만 여기 생활이 정말 좋아요. 한국은 안전하고 편안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아니카. 아빠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아빠의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맞아요. 저는 꿈을 따라왔고 꿈은 저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줬어요.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한국을 탐험했어요. 예쁜 공원과 알록달록한 시장, 역사적인 궁궐들을 방문했죠. 갈 때마다 놀랍고 멋졌어요. 매일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면서 이 새로운 나라에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오후엔 작은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초록 언덕과 파란 하늘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봐요, 아니카. 여기가 바로 당신의 새 집이에요. 민지가 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지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한국은 아니카 씨가 와서 정말 행운이에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여기 오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한국까지의 여정이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더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편안하며 친구들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얻게 되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음껏 웃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줬어요.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